학폭, 소년 사건도 완전히 별도로 분리되는데 심의위원회를 올라가서 거기서 처분을 받거든요. 또 그것이 졸업 후 몇 년간 기록이 남아서 수시 등이나 아니면 대학 진학 때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도 굉장히 신중하고 지인 변호사보다는 학교폭력을 전문으로 한 변호사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소년법과 학교폭력을 동시에 같이 등록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먼저 가해 관련해가지고 학교폭력 사건에서 예시나 간단하게 드리면, 이제 남학생과 여학생이 요즘엔 연애를 많이 하잖아요. 교제를 많이 해요. 근데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좀 관계가 좀 친밀해지면은 약간 성적으로 좀 많이 이제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꼭 이게 헤어지면 문제가 됩니다. 헤어지면은 여학생이 보통 이제 남학생을 상대로 강간이라든지 강간추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게 돼요. 물론 형사사건도 진행이 같이 되지만 뭐 이런 별개의 차원이니까 학교폭력 사건부터 얘기해 드리면, 학교 측에다가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서 성범죄, 강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일단 학교 측에서는 엄청나게 놀랍니다. 그리고 피해 관련 학생 보호 조치라고 해서 긴급 조치라고 그래가지고 가해 관련 학생과 피해 학생 관련을 분리시키고, 심지어 가해 관련 학생을 학교에 출석을 임시 조치로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의 임시 조치를 취해지게 되는데, 가해 관련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은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한 거예요. 나는 합의하에 서로 좋아서 친밀한 관계를 가졌는데 헤어지고 나서 갑자기 나를 이제 범죄자로 몰아가는 거죠. 이런 경우에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지 않고 이걸 안일하게 대응을 하시면은, 아이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니까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치부하셔가지고 이걸 안일하게 대응하시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결국은 뭐 정학이라든지 뭐 전학 조치라든지 심지어 퇴학 조치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했던 사례인데,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져놓고 여학생이 신고했을 때 적극적으로 하나부터 10까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헤어질 때까지 과정들, 그리고 서로 나눴던 대화들, 이런 것들을 모두 발췌하고 주위의 친구들의 증언 같은 것도 준비해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난 경우도 되게 많은데요. 이처럼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없었으면은 이 학생은 퇴학이라든지 전학 조치를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전문 변호사를 도움을 받아서 결국 학교 아님으로 판결받은 경우도 있어요. 벌점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또 다르냐면, 이거 애들끼리 문제니까 학부모끼리 만나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성사건은 특히나 자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만나가지고 서로 그냥 마무리하시죠라는 자체 해결이 안 되고 무조건 심의위원회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억울하면 어쨌든 심의위원회나 경찰에서 내 무죄를 풀어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무슨 형사사건에는, 만약 성사건이면 거의 6개월 정도가 걸려요. 조사하는데. 아니면 3개월이나. 근데 학폭은 그보다 훨씬 빨리 진행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판결이 나거나 조치가 나오기 전에 학폭은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학폭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폭에서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형사사건도 불이익받기 때문에 학폭에서 빠르게 처분 없음, 학교폭력 아님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해보면 학교폭력은 거의 가해자만 변호사가 쓰지 않을까요 하는데요. 저희가 선임된 거 보면요, 반반입니다. 10건을 수임하면 5건 피해자, 5건 가해자거든요. 실질적으로 피해자분들께서 먼저 학교폭력 선임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그리고 학교폭력 신고를 저희랑 같이 하시고, 그리고 어떤 신고를 당했는지, 또 임시조치 어떤 걸 내려달라고 할 건지, 그리고 심의위원회 갈 때 저희 동석하에 같이 가고 해서 아이에게 어떤 처분을 달라고, 어떤 조치를 해달라고 저희랑 같이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자분들도 엄청 많이 오시고, 요즘에는 저희 했던 사건이 뭐가 제일 많으냐면, 이 명예훼손이 진짜 많아요. 학교마다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에스크도 있고 인스타도 있고, 그게 또 거의 단체방처럼 있어요. 거기서 누구를 사귀었다더라, 얘가 뭐 누구 오빠를 꼬셔가지고 헤어진 거더라, 얘가 뭐 이상한 여자애더라, 이런 또 이상한 남자애더라, 얘는 뭐 지금 뭐 양아치 같은 애들이랑 같이 다닌다, 뭐 욕설이 오고, 아니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애 사진을 짤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카카오톡 이모티콘처럼 그 아이 얼굴을 짤로 씁니다. 짤로. 그럼 그 아이는 얼마나 모욕적이고 정말 치욕적이겠어요. 근데 그거를 가해자는 나 장난인데 이런 식으로 오니까 학교폭력 당하신 그 아이의 부모님은 환장을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에서
진행하고 당연히 엄청난 조치가 나오고 그 아이에게 당연히 그 짤이나 이런 거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엄청 처분도 세게 나왔습니다. 피해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제 지인인데 학교 폭력 관련해서 피해 관련돼서 상담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상담 받으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고 피해를 어떻게 호소해야 되는지 알려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도 해야 되고 자료도 내야 되기 때문에 꼭 웬만하면 선임하셔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아이들 사이에 명예훼손 문제인데 무슨 이걸 선임하겠냐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선임하지 않고 진행하셨는데 결국 학폭 아니이 나와버린 거예요.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학폭이 안 되면 형사라도 고소해달라 해가지고 형사 고소를 저희가 진행을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명예훼손으로 소년 사건으로 가정법원 송치가 되게 만들었는데 너무 억울한 부분이 이건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학폭으로 처벌받게 하고 싶었는데 못하니까 형사적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학폭이 될 만한 사건도 학폭이 아님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전문가와 상의하고 상담하고 논의하고 진행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학폭심의위원회는 그날 여러 건을 합니다. 주어진 증거나 그런 것들을 보고 심의위원회 사람들은 판사님이 아니에요. 다양하게 뭐 경찰이나 변호사나 학부모나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가 많은 어필을 해야 되고 이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고 충분히 명예훼손이라는 부분을 의견서 써줘야 학교폭력이 있음이라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분도 당연히 학교폭력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인분들은 이제 가끔씩 상담 오시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학폭 사건은 행정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형사 사건은 말 그대로 형사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후에 발생하는 민사사건은 또 민사사건이에요. 행정, 형사, 민사가 다 각각의 별개 사건이에요. 그래서 형사 관련된 학폭으로 신고를 하면은 당연히 형사 고소까지 진행이 되고 이제 재판까지 가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엄연히 달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학폭이 진행하면서 경찰한테 형사사건도 진행해달라고 진정을 넣던지 고소장을 제출한다든지 해서 별개로 가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안 된 경우에는 추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엄격하게 구분해서 생각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디는 학교폭력 전문이 되더라. 근데 학교폭력만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가해자다? 그럼 그쪽에서 분명히 형사고소랑 학교폭력 신고를 같이 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아니면 뭐 성범죄 같은 경우 형사고소나 학폭을 다른 학교에도 신고할 수 있거든요. 두 개가 보통 같이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찾으실 때 학교폭력이랑 소년법 사건을 둘 다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인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결국 두 개를 다 같이 진행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번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이라고 왔는데 소년법은 전문이 아니야. 그럼 다른 로펌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음 찾을 때부터 학교폭력과 소년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법 변호사님이 두 개 다 전문으로 등록을 한 겁니다. 내 자녀가 학교폭력이나 형사사건 등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소년법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부인 선율로의 전문센터로 연락 주십시오.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아빠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저를 비롯해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열심히 돕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법에 대한 더욱 다채로운 주제와 이야기를 남성진 변호사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맨지의 신혁범 남성진 변호사였습니다. 이번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